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원숭이가 두 번째 나왔다가 그냥 사라졌는데 우리 두 번째 등장 또 강의 끝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제 강의 뭐냐면 여기 이렇게 바나나 상자가 이렇게 있고 줄을 이렇게 올려서 그다음에 원숭이가 매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줄을 잡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무거우면 줄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이건 가만히 있고 올라가죠. 근데 막 빨리 올라가. 막 세게 잡아당겨. 그러면 이게 빨리 올라가려면 줄을 세게 잡아당겨야 되겠죠. 여기는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고 줄을 세게 잡아당기면 이것도 장력도 이게 세게 잡으면 이것도 세게 잡아당겨지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겠네. 상자가 올라가진 않고 밑에 저울을 달아놨다면은 저울에 무게가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기고 올라가면 위로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울의 눈금이 작아진데 저울의 눈금이 0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상자가 막 올라가기 직전이죠. 그래서 저울의 눈금이 0이 되는, 막 올라가려고 할 때까지 가려면 원숭이가 어떤 가속도로 올라가야 되나. 막 올라가다 보면 그럼 이제 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빨리 올라가면 이게 쑥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너무 올라가서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딱 가만히 있으면 다시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 상자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될 때 줄을 잡아당겨서 원숭이가 어떤 가속도로 올라가야 이 상자가 거의 떨어지기 직전일까. 그 다음에 또 세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올라가다 지쳐서 더 이상은 못 잡아당기겠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럼 다시 쑥 내려오죠. 근데 내려올 때 가속도는 다시 얼마인가. 이런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없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경우를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그래서 우리 역시 자유물체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첫 번째 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장력이 원숭이의 질량을 뭐라고 할까? M. 이거 스몰 m. 요거를 라지 m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장력이 T. 이렇게 잡으면 이것도 T로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mg로 잡아당겨. 중력이. 근데 T로 잡아당겨서 가속도 A로 움직이면 이게 어떻게 되나? T에서 이 그림을 보면 당연하죠. mg를 뺀 게 m이 A로 올라간대. 그럼 여기는 유물체는 질량이 있으니까 mg 위로 t, 그다음에 수직 항력이 있는데 잡아당겨서 이 수직 항력이 없는 경우죠. 그죠? 없는 경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t는 원래는 mg에서 t가 t 플러스 n인데 n이 0인 순간이니까 mg야. 그래서 요 식이랑 보면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m 마이너스 mg는 ma. 따라서 a는 올라갈 때 가속도는 얼마야? m분의 m 마이너스 mg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쭉 올라갔다가 가만히 있을 때 가속도 장력을 구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끌려 올라가겠죠. 다시 두 번째,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역시 mg야. t로 가. 근데 잡아당기는 m이 역시 이건 똑같네. t-mg가 ma야. 밑에 있는 상자는 mg로 가는데 위로 t로 잡아당기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ma.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mg 마이너스 t가 가만 있어봐. t가 이제는 t가 다음과 같이 되지. 이게 m짜리가 a로 가나? 다음과 같이 되죠. 맞죠? 다음과 같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t가 서로 이제 상쇄되니까 m 플러스 mg는 m 플러스 m 마이 이게 아니잖아. 요게 마이너스지. m 플러스 m a. 그래서 이때 a는 m 플러스 m분의 m 마이너스 mg네. 그러니까 요때 비교해 보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큰가? 첫 번째 게 더 크죠. 왜냐하면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첫 번째 게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a가 훨씬 더 큰 가속도가 되고, 장력은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뭐. 장력은 맨 위에 식에서 보면 mg 플러스 ma니까 g 플러스 a니까 이거는 mg, g로 끄집어내면 1 더하기 m 플러스 m분의 m 마이너스 m. 그래서 이거는 mg 분모를 m 플러스 m으로 통분을 하면 스몰 m이 없어지고 2배.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 가만 있어봐. 맞죠? 좋아. 다음과 같이 우리 풀 수 있다 이거.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도르래를 얘기했지만 도르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르래 1. 도르래는 처음에는 요거의 질량을 무시하고 요게 마찰이 없는 경우예요. 마찰이 없는 경우. 뭐 마찰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나? 마찰이 돼도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그러면은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꿔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도르래에다가 비탈을 달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챕터에서는 비탈의 마찰력도 있고 뭐 좀 복잡하게 되는데 우리 복잡한 건 나중에 걱정하고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리 예를 들어서 장력과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쉽지 뭐.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되죠. mg, m1g, t니까 t. 그래서 m1짜리가 a로 움직이면 그러면 여기서는 t 마이너스 m1g가 m1a. 여기서도 t m2g 이제 a가 1로 내려가야 되죠. m2a.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m2g 마이너스 t가 m2a. 왜냐하면 a가 올라가는 게 이쪽에서 a로 정하면 내려오는 게 a가 되죠.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보면 미지수가 a와 t로 두 개, 식이 두 개니까 우리 풀 수 있죠. 우리 풀어볼까? 두 개를 더하면 1g는 m1 플러스 m2a. a는 m1 플러스 m2분의 m2 마이너스 m1g. 이렇게 풀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교수님 어떻게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셨나요? 이게 이거보다 작아 보여서 질량이 작은 것처럼 보여서 올라가나요? 이게 더 가벼울 수도 질량이 작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올라갈 텐데 왜 이렇게 정하셨나요?
내 맘이야.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쳤는데 만약에 구한 값이 음수면 내가 잘못했네.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답을 보면 M2가 M1보다 크면 이게 양수죠. M2가 M1보다 크면 이게 맞는 거죠. M1이 더 크면, 이게 더 크면 A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식만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식만 쓰지 말고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정할 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맘대로 정했어. 답을 쓸 때 내 맘대로 정했어 라고 쓰면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거를 A라고 쓰면 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왼쪽 M1이 올라가는 방향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A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M1이 더 크면 이게 음수가 되니까 내려가는 게 되고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답은 그러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M1 빼기 M2 나누기 M1 더하기 M2G라고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게 어디로 가지? 올라간다고 쳐보자.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근데 반드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내가 왜 M1이 올라가는 방향의 가속도를 양의 방향으로 정한다. 이런 말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도르래 2. 도르래 이제 비탈이 있네. 이 비탈에 마찰이 있으면 훨씬 더 재밌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마찰이 없는 거. 마찰이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으면 어떻게 될까? 자유물체 그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죠. 그럼 여기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게 점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쪽으로 T를 잡아당길 테고 M1G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바닥이 다음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요게 이렇게 생각하면 요 각도가 세타일 것 같죠? 90도 마이너스 세타일 것 같진 않지? 아닌가? 그죠? 저게 세타죠. 잘 모르면 각도를 아주 작게 해서 그려보라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좌표축을 어떻게 잡으면 좋냐면 요거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N과 T가 벌써 그렇게 하면 XY축에 딱 두 개 있으니까 성분을 나누는 거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X 성분은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M1이 크니까 내려오는 것 같은데 방향을 어떻게 정하지? 마음대로 없어요. 난 일로 가고 싶다고 해. 일로 M1이 A로 간다고 쳐. 그죠? 이럴 때 이제 위에다가 이제 써야죠. 비타를 M1이 비타를 올라가는 방향을 아까는 안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양의 방향으로 정하면. 앞에는 안 썼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난 앞으로 이건 말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 시험 볼 때는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T 요거의 이쪽 방향의 성분이 얼마가 되는 거야? M1G 사인 테타죠. 마이너스 M1G 사인 테타가 M1이 A야. 그 다음에 당연히 N은 요 수직 방향, 이쪽 방향으로 안 움직이니까 요 크기랑 요 크기랑 같을 테니까 M1G 코사인 테타야. 수직 항력은 알았어. T와 A를 구해야죠. 이게 A로 올라가면 이건 A로 내려가죠. 장력은 T죠. 내려가려면 이쪽 방향의 힘이 더 커야지. 따라서 M2G 빼기 T가 M2A죠. 두 개를 더해요. 그럼 T가 없어지죠. M2 마이너스 M1 사인 테타 G
M1 플러스 M2A. 따라서 A는 M1 플러스 M2분의 M2 사인 테타 G. T는 M 곱하기 A 플러스 G 사인 테타. 이게 쓰기가 복잡하니까, 이 복잡한 거 잘 쓰는 건 여러분들이 잘 쓸 테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비교해 보면, 앞에 거랑 비교해 보면, 앞에 이렇게 두 개가 비탈이 아니라 그냥 매달린 걸 보면, 가속도를 보면, 아까 M2-M1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다 똑같은데 M2-M1 사인 테타죠? 그러니까 요 방향. 이게 힘에 관한 하는, 요건 힘의 방향을 바꾼 거에만 불과하니까, 여기 내려오는 요 힘이 아까 똑바로 돼 있을 때는 M1G였는데 이제는 M1 사인 테타로 바뀐 걸로만 생각하면 된다. 좋았어. 도르래도 별로 복잡하지 않네. 도르래 3. 그럼 양쪽이 비탈이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는 해봤잖아.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간다고 쳐. A로. 그러면 T M1G N1 그럼 요게 세타 1일 테니까 요거는 이쪽 방향은 T 마이너스 M1G 사인 테타가 M1A야. 그 다음에 N1은 M1G 코사인 테타. 뭐 수직항력은 우리 아주 사소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M2G 장력 T 그런데 수직항력 N2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하면 어느 게 세타? 이게 세타 2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길이가 M2G 사인 테타 2. M2G 사인 테타 2 빼기 T2. T. M2가 A죠. 두 개 가속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N2는 M2G 코사인 테타. 그래서 요거 N1과 N2를 구했고 요 두 식은 T와 A가 미지수인데 식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T와 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거 푸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니까 요거만 풀면 식만 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장이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간단한 경우를 봤는데 우리 요거 좀 이따가 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는 뭘 보냐면 이 세상에 마찰이 없는 경우가 없죠. 마찰이 항상 있죠. 그래서 마찰이 뭐냐면 이렇게 밀라 그러면 잘 안 이게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네.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을 때는 힘을 내가 가했는데도 가속도가 안 생겨. 그러면 내가 준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하죠. 틀림없이 밑에 이 테이블의 다리랑 밑에 바닥 사이에서의 마찰이 작용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한 힘만큼 가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한 힘만큼 마찰력이니까 가한 일정한 게 아니라 가한 힘을 내가 이렇게 주면 그때마다 마찰력이 거기에 균형을 맞춰야만 항상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이때 정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힘을 줘서 쭉 가서 미끄러지는 순간, 미끄러지고 있는 다음부터는 갑자기 마찰력보다 점점
정지 마찰력은 그래서 계속 힘을 가해주면 힘을 쭉 가해주면 정지 마찰력도 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그때 막 드드득 걸리는 거는 정지 마찰력이 갑자기 감소해서 그런데 그래서 정지한 마찰력이 최대가 되는 거를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미끄러지면서도 계속 강한 힘만큼 가속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이 있어서 그때는 운동하면서 생기는 게 운동 마찰.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찰은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많이 연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 마찰은 위에서 세게 누를수록 마찰력이 크다. 다시 말하면 무게가 혹은 수직항력이 크면 클수록 마찰력이 크다. 그 다음에 접촉 면적에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근데 사실 접촉 면적에 상관이 있어요. 많이 닿아 있으면 훨씬 더 움직이기 어렵게 하죠. 왜냐하면 마찰력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그냥 마찰이라고 하는데 마찰력의 근원은 지난번에 내가 간단히 얘기한 것처럼 두 물체가 이렇게 닿아 있으면 두 물체가 둘 다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우리 분자 수준에서 보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더라도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그래서 양의 전하랑 음의 전하가 섞여 있어서 중성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 이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성인 분자가 있으면 이 분자 사이에 뭐 있으면 물론 R제곱분의 1의 강한 전기력은 없지만 왜냐면 전하를 띄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안에 있는 플러스 전하랑 여기 플러스 전하가 미는 거 여기 플러스 전하랑 음의 전하 전자가 잡아당기는 거 여기 음의 전하랑 여기 양의 전하가 잡아당기는 거 음의 전자끼리 미는 거 이걸 다 더해보니까 물론 다 더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보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대개 R의 7승분의 1인가 뭐 이 정도로 돼요. 아주 약하죠. 근데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몰라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것도 반데르발스 힘이 생겨서 서로 잡아당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힘이에요. 마찰력의 원인은 전기적인 힘인데 그래서 가려고 하면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좋았어. 아주 그럴듯한 힘에 대한 효과네. 그래서 한 90년대부터 이런 마찰에 대해서 이제 미시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마찰에 대한 연구를 트리볼로지라고 해요. 트리볼로지? 말로만 하면 무엇이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지. 트리볼로지. 근데 나노 스케일에서 봐서 나노 트리볼로지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원자 크기 수준에서 마찰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찰을 처음 생각할 때는 마찰은 아무리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서로 이렇게 가면서 쓸려가면서 이렇게 뭐 덜컥 걸렸다가 빠졌다 해서 마찰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표면을 매끈하게 하면 마찰이 없어지나? 그때 반대발스 힘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표면의 원자 크기 정도에서 나노 스케일에서 이걸 봤더니 반데발스 힘이 마찰력에 작용하는 거 한 20-30%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그래서 원자 수준에서 봤더니 아무리 평평한 판이라고 해도 원자 수준에서 보면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우툴우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닿는 면이 안 닿고 있고 닿고 있고 그렇죠? 닿는 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닿는 면에서 두 개가 갑자기 딱 달라붙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용접을 하면 이렇게 달라붙는데 용접을 하려면 뜨거워야 되죠. 그렇지만 뜨겁지 않아도 용접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얼어붙은 유리창이나 철봉에 혓바닥 대면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냉용접,
콜드 웰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 가면서 콜드 웰딩, 냉용접이 계속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요 붙어있는 점에서.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가루가 되지, 부스러지고 움직이면서 다시 새로운 냉용접이 생기고 깨지고 생기고 깨지고 하는 게 대부분의 효과를 차지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90년대에 나노트리볼로지에서 발견한 그 사실이에요.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접촉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마찰이 커요. 아니 그러면 옛날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마찰은 면적에 무관하다고, 면적과 상관없다고 배운 것 같은데 아닌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배웠어요? 마찰은 면적에 상관이 없다. 면적에 상관이 있어. 면적에 상관이 있는데 이 면적이 아니고 요 닿아 있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벽돌이 이만큼 커도 실제 바닥이랑 닿아 있는 면적은 밑에 바닥 면적과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겉보기 면적이라는 거죠. 스펀지밥처럼 숭숭숭 뚫려 있으면 실제로 겉보기 면적이랑 실제 접촉 면적이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마찰력이 실제 접촉 면적과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더 마찰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자동차 경주용 카레이서의 바퀴를 보면, 바퀴를 봤나? F1 바퀴를 보면 바퀴가 매끌매끌하죠. 바퀴에 이렇게 홈이 있지 않아요. 바퀴가 매끌매끌해요. 매끌매끌해서 바닥과의 접촉 면적을 되도록이면 크게 만들어요. 그럼 마찰이 커지죠. 마찰이 크면 훨씬 더 이 컨트롤 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경주를 하는 차의 타이어는 바닥이 되게 매끈매끈해요. 그럼 왜 우리가 평소에 보고 다니는 자동차는 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가요? 홈도 파이고. 자동차 경주는 비 올 때 안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차는 비가 올 때도 타야 돼. 근데 비가 올 때 매끈매끈하면, 비가 와서 물이 있으면 바닥과 바퀴 사이에 물이 이렇게 막을 형성해서 마찰이 작아져요. 굉장히 미끄러워. 그건 여러분들이 운동화 신고 다녀도, 낡은 운동화 신고 다니면 잘 미끄러지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있는 게 왜 그러냐? 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면 이제는 요 바닥과 바퀴 사이에 물이 있는 게, 물이 빠져나가니까 달라붙죠. 그래서 그 홈이 있는 건 순전히 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타이어 바퀴를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 자동차를 잘 조정을 하려면 바퀴가 매끄러운 게 제일 나아요.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 조금 아까 내가 했던 거를 시간 순서로 그린 거죠. 처음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중력과 수직항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조금 밀었어. 조금 잡아당겼어. 근데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는 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정지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조금 더 세게 했어. 그래도 안 움직여. 그럼 조금 더 세게 한 것보다 정지마찰력도 커졌네. 점점 세게 하다 어느 값이 되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끄러지기 직전에 정지마찰력이 제일 크겠죠, 값이. 그래서 그때 정지마찰력 중에 제일 큰 값을 최대 정지마찰력이라고 해요. 최대 정지마찰력은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의존하는데, 그 최대 정지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해요. 그 비례 상수를 뮤 S, S가 스태틱이라는 뜻인데 정지. 요 값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를 최대 정지 마찰 계수 µs. 그거보다 항상 작죠. 정지 마찰력은. 이게 바로 제일 큰 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운동할 때는 역시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는 µk, k는 운동 카이네마틱이라고 해서 운동 마찰 계수. 이 두 개는 일반적으로 달라요. 되게 일반적으로 여기 좀 커요. 다음 것이 움직일 땐 거의 일정하다 이거예요. 물론.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쭉 가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지난 다음에는 µk가 µs보다 작으니까 갑자기 뚝 떨어져서 마찰력이 그 다음부터는 운동 마찰력과 같은 크기로 힘을 가하면 등속도로 계속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힘을 이 시간은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점점 힘을 증가시켜서 했을 때 그 시간을 보면 힘을 점점 증가하면 왔다가 최대 정지 마찰력 미끄러진 다음에는 여기서는 막 흔들리죠. 요때 무슨 소리가 나죠?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바로 그때 소리죠. 바이올린 현악기 소리도 다 그렇게 해서 나는 거죠. 최대. 그러다가 이제 거의 여기서 막 그랬다가 여기서 거의 일정해지는 다음과 같은 뭐 나타난다. 운동 마찰 항상 마찰력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정지하고 있을 때는 운동하지 않잖아. 강한 힘이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알제 힘이 네트워스가 0이 되도록 마찰력이 작용한다. 마찰력의 방향은 크기는 그게 항상 0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이제 사실을 알면 이제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 전부 다 마찰을 집어넣고 이제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앞에 사고가 난 걸 보고 처음 속도를 V0로 가다가 빨리 사야 되겠는데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바퀴가 안 돌죠. 그렇지만 쭉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이게 면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게 작용해서 쭉 가서 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되게 고속도로에서 우리 밑에 보면 바퀴 자국 이렇게 난 거 보이죠?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데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가 정지하면서 길과 닿으면서 타가지고 쭉 생긴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교통사고 났을 때 사고가 난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는가를 볼 때는 이 스키드 마크의 길이를 측정하면 처음에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그래서 여기 운동 마찰 계수가 뮤라고 쓰면 0.6이야. 처음에 딱 브레이크를 딱 밟았더니 290m를 미끄러져 갔다 이거예요. 오, 많이 갔네. 꽤 빨리 달린 것 같네. 그러면 이제 힘을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감속이 되고 있는 경우 자동차, 자유물체 그림, 수직항력, 중력 이쪽으로 가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브레이크를 밟았잖아요. 그렇지만 아니지. 그럼 안에서 작용해요. 밖에서 보면 마찰력이 작용해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마찰력이 다음과 같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마찰력이 이쪽 방향인데 크기를 FK라고 하면 이쪽을 양의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FK, MA. A는 일단 FK는 양수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돼.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지. 다음과 같이 됐을 때 µK가 아까 본 것처럼 µK 수직항력이 mg니까 mg 마이너스 µKg예요. 가속도가. 자, 그러면 일정한 가속도야. 일정한 가속도는 우리 어디서 많이 배웠죠. 처음 속도 V0, 마지막 속도 0. V제곱은 V0 제곱 플러스 2배. 이 식을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속도가 0이잖아. 이게
x를 해서 이게 처음에 원점이라고 하면 x잖아. a가 음수잖아. 그럼 b는 스퀘어 루트 2배 a가 뮤 kgx. x에다 290m 0.6 이거 다 집어넣으면 나온 단위를 시속으로 바꾸면 물론 이게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하면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지만 바꿔봤더니 시속 210km로 달리고 있어. 굉장히 위험하게 달린 거죠. 그래서 우리 스키드 마크를 통해서 처음 속도가 얼마냐? 우리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어이씨. 자, 이제 아주 추운 날 자동차가 얼었는데 보일러도 망가졌어. 욕조가 터졌어. 그래서 욕조를 사가지고 썰매로 끌고 오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래서 이때 뭐냐면 어깨에다 이렇게 줄을 매고 이게 전체 질량이 m이야. 이거를 줄을 매고 수평선과 각도 phi로 이렇게 장력 t로 잡아 끌고 있으면 밑에 마찰 계수가 뮤k. 그러면 이 장력은 얼마로 이게 만약에 등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가속을 할 등속도로 쭉 움직인다고 하면 그러면은 장력은 얼마고 여기 면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가 뮤k라고 하면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은 얼마냐? 수직 항력은 보통은 중력일 텐데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장력의 이쪽 방향의 성분이 있죠.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 물체의 무게는 아닐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그림을 보면 복잡하지만 역시 요거를 한 점으로 생각해 보면 작용하는 모든 힘, 중력, WMG랑 같죠. 수직 항력, 밑에가 그 다음에 T, 장력.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운동하니까 운동 마찰 내고 운동이 반대 방향. 다 한 것 같지. 됐어. 그리고 이제 이게 등속도로 움직이면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이 성분의 힘을 다 합하면 0, 이 성분의 힘을 합하면 다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X 성분은 T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FK 이게 0이고 T와 FK를 모르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N 더하기 T 사인 파이 여기 위쪽 방향 마이너스 MG 이게 0이죠. 그래서 식이 두 개인데 여기는 T, FK, N이 있으니까 미지수가 3개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요 운동 마찰력에 대한 요 식을 쓰면 여기다가 뮤KN을 집어넣으면 뮤KN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러면 미지수 2개, 식 2개인 2원 1차 연립방정식 잘 풀 수 있죠. 답이 이거야.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이거야. 우리 이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풀 테니까 우리 이거를 이렇게 내가 그냥 나오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T 코사인 파이는 뮤KN T 사인 파이는 MG 빼기 N 이러면 어떻게 하나? 양변의 밑에 식에 뮤K를 곱한 다음에 더하면 뮤KN이 없어지죠. 더해 T 코사인 파이 플러스 뮤K 사인 파이 뮤K MG. 그래서 요거를 요 양으로 나눠주면 이게 나오죠. 그럼 N은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N은 T를 여기다 넣고 구할 수 있죠. N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전이 있는데
동전이랑 요 밑에 있는 나무판이 있는데 동전이랑 나무판 사이에 정지마찰 계수를 측정하고 싶다. 정지마찰 계수를 어떻게 측정하냐? 미끄러지는 순간의 힘을 측정하려면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판을 놓는다. 1. 2. 판 끝에 동전을 놓는다. 2. 그 다음에 올려요. 올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올렸어. 이때 각도를 세타라고 해. M. 그럼 요게 세타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힘을 보면 요게 N, 요게 mg.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뮤. 그죠? F, S. 그러면 N은 mg 코사인 세타, y축 방향.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뭐야? mg 사인 세타가 fs랑 같은데 미끄러지는 순간에는 요게 뮤s 곱하기 n이죠. 미끄러지는 순간이 최대가 될 테니까, 그죠? 점점 여기서 세타를 점점 판때기를 올리면 세타가 점점 커지면 점점 커지죠. 커지다가 어느 순간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순간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됐어. 어라?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쓰면 n이니까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주면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탄젠 세타 us. 아주 쉽게 판과 동전 사이의 정지마찰 계수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거 좋은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문제가 간단한 것만 있으면 자! 다음과 같이 비탈이 있고 아까 본 도르래 2에 해당되는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 마찰이 있어. 운동마찰 계수를 뮤k라고 하고 이때 이물체가 등속으로 움직인다. 등속으로 움직일 경우 운동마찰 계수는 가만 있어봐. 이게 등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등속도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 그죠? 조금 아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잡으면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마찰이 있을 경우는 좀 달라. 마찰이 있을 경우 이렇게 내려가면 마찰력이 일로 작용하고 일로 가면 마찰력이 일로.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 둘로 나누면 되죠, 뭐.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 따로 하면 되지. 근데 내가 여기 본 내가 왜 잠깐 망설였냐면 여기 그림은 운동 마찰력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네. 내가 이걸 잘못 썼네. 위로 올라가는 경우. 작용하는 힘은 이거는 M2가 무게가 있고 장력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두 개가 평행을 이루죠. 그죠? 등속도로 내려가려면 여러분들한테 도르래 양쪽에 똑같은 질량의 물체가 달려 있다. 이런 경우 운동은
1번 정지해 있다. 2번 오른쪽 게 아래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 왼쪽 게 가속도 운동을 한다. 4번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다고 정지해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쭉 밀어놓고서 잡아당기면 처음에 이렇게 일정한 속도가 있으면 그 속도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두 개가 같다고 해서 정지해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다음 같이. 그래서 T는 M2G. 이게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힘이 좀 복잡한데 복잡해도 할 수 있지. 중력.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비탈의 수직.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장력. 올라가는 거를 방해하는 거니까 운동마찰. 이 중에서 X 성분은 T. 이쪽을 양의 방향으로 정하면 T. 빼기 FK. mg의 사인 테타가 0이죠. 그 다음에 y방향은 n이 m1g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뮤 k는 fk는 뮤 k야. 이걸 집어넣으면 위식에서 t가 m2g니까 여기다 m2g를 집어넣고 fk는 m2g 수급했어. 뮤 k는 fk를 n으로 나누래. n이 뭐냐면 m1g 코사인 테타죠. 거기서 m1g 코사인 테타라니까 g를 없애면 이렇게 다른 것이 주어지죠. 그러면 등속도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이게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바뀌나? T 플러스 FK네.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이제는 아까 쓴 거랑 보면 FK의 부호만 바뀌었네. 그죠? FK의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요거만 바꿔주면 되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는 등속도라는 건 마찰력일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가를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공에서는 안 그런데 우리가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있으면은 물체가 떨어지면 진공에서는 질량이 작은 거랑 질량이 큰 거랑 그래서 깃털이랑 공이랑 돌멩이랑 질량이 같은데 떨어뜨리면 깃털은 이렇게 돌멩이가 먼저 떨어지죠. 근데 진공에서는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기 저항이 있어서 그렇죠. 공기 저항이 왜 생기냐?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이 떨어지는 물체랑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돌이 공기 중을 쑥 내려가지만 돌이랑 같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보면 돌에서 보면 공기 분자가 와서 막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이게 잘 못 오게 만드니까 저항하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저항하는 힘을 끌림 힘, 영어 드래그 포스, 드래그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드래그 포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스카이다이빙 내려올 때 이렇게 하고 내려오죠. 그 스프레드 이글 자세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에 단면적이 커야만 공기 분자가 단위 시간당 더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래그 끌림 힘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스프레드 이글 자세는 반대로
스키 선수들은 몸을 웅크리죠. 몸을 웅크리고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몸을 웅크리고 다니는 게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지 바람의 저항을 제일 잘 막을 수 있죠. 그래서 다 한 것 같지. 다 그렇다 이거예요. 고양이도 위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 고양이가 원래 창가에서 잘 졸다가 깜짝 놀라서 떨어져. 그럼 처음에 우 하고 놀라지만 내가 떨어지네 하고서 몸을 쫙 피죠. 쫙 폈다가 핀 순간에 떨어지면 죽어요. 폈다가 이제 떨어지는구나 하고 탁 해서 오죠. 고양이가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데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다가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몸을 펼쳤다가 이걸 다시 딱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대략 7층보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걸 해요, 고양이가. 그러니까 보통 7층보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사람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뭐 기껏해야 팔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옛날에 했더니 고양이 보호단체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고양이를 가지고 나 실험을 하랬나? 떨어진 거 보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 고양이가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끌림 힘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냐? 드래그 포스인데 끌림 힘이 뭐에 의존하겠냐?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움직이는 방향의 단면적, 그죠? 단면적에 비례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기 분자가 와서 때리는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끌림 힘은 면적에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에 의존할 테고. 그 다음에 공기 분자가 와서 때린다니까 공기 분자가 그러면 단위 면적당 와서 단위 시간당 쭉 훑고 지나가는 공기의 부피에다가 분자수를 하려면 거기다가 공기의 밀도를 곱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단위 부피당 공기 분자가 많이 들어있나? 밀도로. 그 다음에 무지 빨리 떨어지면 힘이 더 세니까 속도 v. 떨어지니까 중력 가속도가 필요한가? 아니야.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이게 막 먼지들이 있는데 쭉 중력이 없는 데서 쭉 가면 끌림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 그러면 공기의 밀도, 면적, 공기에 대한 상대 속도 V에 의존한다고 하면 이게 비례할 모르니까 X, Y, Z 적당한 상수 이렇게 놓고 X, Y, Z를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차원 분석을 통하면 이렇게 하면 X, Y, Z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끌림 힘이잖아. 힘은 M 곱하기 A잖아요. M이 질량. 가속도가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니까 LT의 마이너스 2승. 오른쪽으로. 밀도가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니까 M 나누기 L의 3승. X. 면적은 L의 제곱이네.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잖아. LT의 마이너스 1승의 C승. C는 차원이 없는 적당한 수인데 이걸 보면 M의 X승. L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2y 더하기 c승. t의 마이너스 2승.
x는 1, 여기서 z는 2,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y 더하기 2가 얼마여야 되냐면 1이어야 돼. y가 1이죠. 그래서 d는 로 a b 제곱에 비례하죠. 차원 분석으로 우리 딱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차원이 없는 수를 내가 c라고 썼는데 관습상 2분의 c라고 써요. 상관이 없죠. 차원이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다음 같이 쓴다 이거.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중력 떨어지면 점점 속도가 있으면 끌림 힘 점점 빨리 떨어지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점점 힘이 커지죠. 어느 순간 끌림 힘이 중력이랑 같아지면 그때부터는 등속도로 떨어져요. 그죠? 힘이 상쇄가 되니까. 이게 더 커질 수는 없어요. 점점 0으로 가면 힘을 점점 더 받으니까 속도가 좀 작아지니까. 이거보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떨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거를 여기 안 썼네. 마지막으로 일정하게 떨어지는 속도.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종단 속력.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키아누 리브스와 누구야? 산드라 블럭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인가? 터미널 스피드. 최종 속력이라는 거죠. 종단이라는 게 종이 최종할 때 끝난다는 거고 단은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나는 속력이라는 뜻이에요. 단.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남아선거사상에 있을 때 곱단위, 향단위 이름 많이 붙이죠. 딸은 여기서 끝. 그래서 되게 옛날 여자 이름에 단이 많이 붙어 있어요. 아유, 그렇다는 거지. 왜 단이. 그래서 또 어떻게 구하냐? 그때 힘이 요거 터미널 벨로시티가 VT라고 하면 받는 드래그 포스가 중력이랑 같은 경우. 그래서 VT를 보면 요걸 다 넘겨. EMG C로 A로 나눈다면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 되게 밀도가 되게 같은 물체라고 하면 농구공이랑 야구공 어느 게 더 무겁나? 농구공이 더 무겁죠? 농구공은 무거운데 농구공은 무거우면 이거잖아요. 근데 농구공 속이 비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살아있는 동물로 하면 너무 잔인한데. 코끼리와 쥐가 떨어지면 M은 만약에 그냥 실제 현실적인 동물을 생각하면 잔인하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거기다 바람을 훅 불어서 넣으면 다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코끼리, 동그란 쥐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럼 밀도가 똑같다고 하면 질량은 반지름 아래 3승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면적은 아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요 크기의 스퀘어 루트 R에 비례한 마지막 속력은 종단 속력은 스퀘어 루트 R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물체가 크면 똑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으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종단 속력은 커요. 다음 같은 걸 우리 볼 수 있다 이거. 우리 되게 내가 이렇게 동그란 코끼리라고 얘기했는데 물리학자나 수학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거나 동그랗게 생긴 거나 위상학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스페리컬 카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래서 빗방울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구름이 대략 한 1km 정도 상공에서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해서 비가 또 이렇게 떨어지면 만약에 진공이면 공기가 없으면 이게 높이가 구름의 높이가 1200m라고 하면 처음에 정지하는 상태에서 진공에서는 공기 없음. 그러면 처음에 V 제곱이 2배 GH니까 대략 G를 10이라고 하면 20 곱하기 이게 얼마야? 1200m 1.2. 1200. 그럼 이게 얼마야? 24000의 스퀘어 루트니까 이거는 2.4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2.4의 스퀘어 1.5가 2.25지 제곱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1.6 그러니까 한 대략 V가 160m/s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목숨 걸고 우산도 안 돼. 우산을 써도 막 뚫고 들어와. 그러니까 뭐 singing in the rain이 아니라 screaming in the rain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다행히 공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이거야. 공기가 있어서 우리 공기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들어오는 빗방울의 속도가 얼마나 되냐? 빗방울의 반지름이 평균 1.5mm라고 하고 공기인 경우에는 C가 아까 했던 C가 0.6. 그다음에 물의 밀도는 로우 워터, 밀도는 이게 왜 제곱미터야? 세제곱미터인데? 1세제곱미터가 1톤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기는 1세제곱미터당 1.2kg. 다음과 같이 하면 빗방울의 질량은 이게 0이라고 하면 9의 부피에다가 물의 밀도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다 아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m c가 0.6 여기 로는 공기의 밀도죠. 아까 요거 쓸 때는 빗방울이니까 m을 쓸 때는 물의 밀도를 쓰지만 여기 요 로는 공기의 밀도죠. 그거 쓰고 a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정도면 뭐 견딜만 하죠. 내가 계산을 해놨네. 대략 계산한 거랑 별 차이가 안 나죠. 계산을 잘했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원운동 우리 지난번에 등속 원운동을 봤으니까 등속 원운동을 하면 우리 구심 가속도가 반지름이 r, 속력이 v면 r분의 v제곱이라는 거 우리 배웠죠. 등속 원운동. 근데 이런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줄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면 줄이 잡아당기죠. 줄에 장력이 있죠. 구심 가속도를 주면 구심력이 있어요. 구심 가속도에다가 요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구심력이죠. 힘에다가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하면 그게 어떤 게 생기냐면 줄의 장력이 다음과 같이 되죠. 또 지구도 태양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죠. 뭐 정확히 말하면 등속은 아니지만 거의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치면 사실은 타원이지만 굉장히 원에 가까워. 그때 잡아당기는 구심력은 중력이죠. 그래서 보면 구심력이라는 거는 중심을 향하는 힘이지 이게 그 힘의 종류가 힘이 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장력이 될 수 있고 중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동차 길에서 이렇게 커브를 틀 때
마찰력이죠. 마찰력이 다음과 같은 구심력을 작용시키게 된다. 자, 그래서 드디어 처음, 이 챕터의 처음, 이게 언제냐면 18세기인가? 자전거가 자전거가 나온 다음이겠지. 자전거가 나온 다음에 서커스 광고예요. 서커스 단 광고인데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쑥 내려와서 휘. 이 서커스 단 이름이 디아블로였어요. 디아블로 이게 선풍적인 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막 페달을 밟을 수도 있지만 우리 편의상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칩시다. 페달을 밟아도 좋아. 쑥 와. 와서 오는 속도가 작으면 올라가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뒤로 내려가죠. 그죠?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는데 쑥 와서 이건 아닌데 하고 뚝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세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려올 때 여기 와서 속력이 여기서의 속력이 바닥에서 속력이 어느 값보다 크지 않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없죠. 아주 세면 확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가장 작은 속력, 요 밑에서의 가장 작은 속력 이게 얼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건 등속 원운동은 아니에요. 그죠? 중력이 작용하니까 올라가면서 속력이 작아지겠죠. 어쨌든 문제는 그럼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간다고 치자 이거예요. 눈을 감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눈을 감고 하는데 내가 바닥에 붙어 있나 바닥이 라쳇과 클랭크라는 게임을 여러분들은 안 해봤을 거야. 하다 보면 내가 바닥에 붙어 있는가를 알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바닥을 이렇게 눌러보면 되지. 그죠? 바닥을 눌러봐서 이게 바닥에 눌리는데 하면 내가 바닥에 붙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직항력이 0보다 크면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붙어 있으면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데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 수직항력. 근데 이게 이때 원운동을 하죠. 그럼 이 두 개 힘 합한 게 구심력이 돼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수직항력 Fn, mg가 구심력. 그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r분의 mv 제곱. 근데 n이 가까스로 붙어 있으려면 n이 점점 작아도 돼. n이 점점 작아서 0이 돼도 0이 될 때까지 하면 그때가 최소 값이겠죠. 그럼 b 미니멈은 스퀘어 루트 rg. 여기서 속도지. 여기서 이 속도가 속력이 적어도 맨 위에서 스퀘어 루트 rg보다는 커야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운동에서 이제 지금까지 마찰을 안 썼는데 이거는 옛날에 디즈니 월드에서 이런 원통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벽에다 놓고 막 돌려요. 돌리다 어느 정도 빨리 돌린 다음에 밑에 바닥을 떼. 그럼 사람들이 하는데 계속 붙어 있어. 그러니까 돈은 이런 게 있었는데 금방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지러워. 그래서 이게 그때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 그거는 요새는 이런 걸 놀이공원에서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빨래야. 이건 드럼형 세탁기가 드럼이 원래는 이렇게 돌지만 이렇게 옆으로 도는 짤순이?
짤순이에서 빨래 건조 이렇게 돌 때 벽에 붙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 되면은 밑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돌까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 마찰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